오늘은 질문이 3개 들어왔는데 다 안 들어오네 계속. 자, 하나는 눈썹 할 거고 오늘. 그리고 정리하는 거 알려달래. 정리하는 거 알려줄 거고. 그리고 저번에 눈을 알려주고 조금 제일 기본적인 걸 내가 그냥 감각을 놓쳐서 그거 못 알려준 게 있어서 그거 눈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알려주고. 그리고 이마 양 잡는 거 저번에 설명해 줬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해서 보자. 일단은 보자. 정리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알려줄게.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일단은 좀 밀도 있게 밀도 있게라는 말이 뭐냐면 표현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단계별로 알려주자. 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쪽에 그러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한다 하면은 해부학을 일단은 무시하고 흙을 쓸어내리는 방향을 나는 보통 아래쪽으로 쓸어내려. 왜냐면 보통 실내의 빛이 위에서 밑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위에서 때리는 빛에 대한 그림자 결이 생기면서 정리가 안 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쉽게 급하게라도 정리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냥 느낌을 전달하려면은 난 그냥 밑으로 민대. 차라리 쭉쭉쭉 밑으로 민대면은 위에서 빛이 때리는 거를 쓸어서 그냥 내려주니까 시간 없어서 그냥 정리를 그냥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그냥 민대는 게. 이게 나 어느 정도 시간대에 일하냐면 한 초반에 20분 과정, 30분 과정에서 눈, 코, 입 위치 어느 정도 잡고 골격 어느 정도 잡고 이제 표면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모델과 비슷하게 매끈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미지 전달이 내가 잘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 전달을 해보자 할 때 초반 시간대에 이렇게 보통 민대. 흙을 흙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민대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뭐 눈, 코, 입만 딱 이렇게 드러나니까 틀린 게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야. 원래 뭐 이런 상태에서 눈, 코, 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림자가 방해되면서 착시가 일어나니까 이걸 민댄다는 거야. 눈, 코, 입은 놔두고 이렇게 그 시간대에 그냥 보통 이렇게 민대는 걸 쓰고, 그 다음에는 뭐 2가지 더 알려주면은, 자, 이제는 근육을 좀 알고 해골도 알고, 그러니까 모델을 봤을 때 모델에서 나타나는 빛의 흐름, 그림자의 흐름을 해부학적인 근거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표현이 되면 정립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표현을 한다 치면 흙을 처음 쓸 때부터 이왕 붙일 때 근육의 방향이 이렇게 가지. 그지? 빛의 방향, 근육의 방향대로 흙을 이렇게 잡아줘. 또, 자, 광대뼈 방향이 이렇게 가거든? 그 방향에 맞게 흙을 딱 잡아서, 길게 잡아서 이렇게 쓸어내려야지 이 방향에 빛을 내 작품에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울퉁불퉁하지 않게. 모델에서는 여기가 빛이 매끄럽게 넘어가고, 또 그림자가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고, 요 안에서 뭐 움푹움푹 파여있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잖아. 그제? 모델 보면 울퉁불퉁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 빛의 방향대로 흙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야지 덩어리감을 만들면서 정리가 쉽게 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쭉쭉 이어나가 볼게. 근육 방향대로. 자, 이런 식으로 손을 써도 되고, 흙이 만약에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헤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써도 돼. 방향대로.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 구륜근의 요 방향대로 가보자. 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흙을 쓸 때는 손을 보면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요 부분 나는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었지 저번에.
요 밑에 요렇게도 빗이 가야 된다 치면은 여기는 손끝을 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어줄 거야. 그래서 또 뭐 요 광대뼈의 요 덩어리감을 표현하겠다 이러면은 이 방향대로 흙을 딱 붙여서 자 손을 끝을 발이 흙을 이쪽으로 밀어서 그냥 쭉 보낼 거야. 쭉 이렇게 쭉 밀어서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쭉 밀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얇고 여기는 앞에 덩어리를 계속 뭉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들은 뒤에 붙어지는 거지. 흙이라면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 일단은 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내가 손이 느린 편이야. 그래서 완성도가 남들보다 좀 늦게 올라오거든. 그래가지고 중간 과정마다 이걸 언제 손을 떼더라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형태도 직접적으로 전달도 되고 나는 원래 형태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막 표면이나 질감이나 이런 걸 먼저 해가지고 내 만족도에서 내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적인 게 형태를 먼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타내는 방식을 쓰거든. 그래서 근육이나 그러니까 빛이나 그림자나 눈, 코, 입이나 모든 형태는 결국은 그림자랑 빛이잖아. 그림자랑 빛의 흐름들을 보여지는 흐름들을 그냥 그때그때 흐름 방향대로 그려 나가는 거야. 표면의 방향을. 그러다 보면은 이런 방향에 맞게 덩어리감들이 물 좀 뿌려. 표면에 맞게 덩어리감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전달이 되면서 착착착착 올라오거든. 그러면 좀 손이 느려도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 완성도에서. 자, 요 턱선도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 방향대로 만들어주고, 자, 조금만 좀 그냥 더 손을 안 대고 손을 뗄 게 좀 터프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좀 너희가 파악할 때 쉽게 되니까. 자, 그리고 턱선의 방향도 이렇게 가거든. 동그랗게. 그럼 거기에 맞게 이 손을 보면 이렇게 굴리는 거. 원래 이래서 좀 더 만지는데 일부러 그냥 손을 뗄게. 이 중간 과정을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헤라로 끌고 양이 됐다 치면은 끌고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이렇게 굳이 질감 필요 없을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에서는 이렇게 손을 쓸어내도 되고 아니면 헤라 일자인면을 활용해서 좀 쭉 이래 가도 돼. 다만 정면에서 양이 안 깨지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형태지. 자, 이거 뒤에도 면이 좀 더 꺾이지. 이건 양이 많으니까 깎으면서 정리를 해주고. 핵심은 일단은 빛과 그림자가 생기는 이 흐름 방향대로 손이 지나가 준다는 거야. 헤라든 손이든. 턱 밑에도 딱 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는 이 해당 부분마다 이렇게 면이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야. 요렇게 또 면이 있으면 요것도 반듯하게. 요렇게 이렇게 면이 꼬이면은 요것도 반듯하게. 그지? 해당 면 안에서는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런 울퉁불퉁하게 생기면 결국은 작품이 봤을 때 덩어리감이 안 느껴지게끔 전달이 되거든.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방향대로 손을 써주는 거, 손을 움직여주는 거 방향대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처럼 경계가 이렇게 쭉 나뉘지. 그지? 근육과 흐름의 경계의 선들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흙을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이 방향대로 흙을 썼어. 이렇게 방향을 만들었어. 자, 해볼게. 이 방향대로 흙을 만들었어. 이렇게 뭔가 붙여야 돼서 붙여줬어. 그러고 나면, 자, 이 방향대로 썼으면은 이거에 반대 방향으로 흙을 이어주는 거야. 자, 이 개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근육 방향대로 흙을 썼잖아. 그럼 그거를 주변 근육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썼으면 이 방향에 완전 반대 방향, 90도 방향으로 흙을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손끝을 쓰면서. 그러면은 나타내려고 하는 이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연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개념은 이거지. 여기서 손을 조금만 터치를 해서 좀 지그재그 X표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있는데, 그거는 자기 감각으로 하면 되고, 그거 변수까지는 너무 다 다르니까. 일단 핵심만 봤을 때, 이렇게 갔을 때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박음질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야, 연결. 그러면서 이 덩어리가 안 나타나면 그걸 좀 이제 다 쳐내면서 그걸 이어주는 거지. 통일감 있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해볼게. 너무 아까 선을 많이 그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자, 헤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손에 힘을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 힘 조절을. 흙을 건드릴 때 좀 흙을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힘을 써서 얘를 좀 눌러야 될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그지? 근데, 맞아. 또, 요렇게 흙을 끝이만 요렇게 있을 때는, 써야 될 때는, 얘만 처리해야 될 때는 손에 힘을 빼서 끝에만 탁탁 쳐야지. 흙이 떠 있는 만큼만. 얘만 탁탁 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힘을 요런 데에서는 과도하게 많이 줄 필요 없지. 그럼 괜히 일만 커지지. 힘 조절을 잘 해줘야 돼. 자기 상황에서 흙을 얼마만큼만 처리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과도하게 힘을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써도 안 돼. 그 해당 부분에 흙을 처리할 만큼의 힘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단차를 연결할 만큼의 힘을 써야겠지. 이렇게. 그지? 적당히 그 힘의 조절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연결해 볼게. 반대 방향으로. 손에 흙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손에 흙이 묻으면 꾹 눌러서 이렇게 다듬어 버려. 그럼 이 볼때기 흙이 다시 붙어 버리거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손이 움직이는 원리는 아까 말한 거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손이 움직인다는 거. 근데 반대 방향에서 살짝은 변칙적으로 약간 X표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손 봐봐. 그냥 X표를 조금씩 터치를, 그냥 일자로 이렇게 또 단순하게 안 가고 약간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지? 손을 일부러 덜 냈디.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해당 부분에 건드려야 될 흙의 양만큼만 터치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자, 이런 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울퉁불퉁하지? 그러면은 덩어리감이 안 생긴다고.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큼만 흙을 채워줘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돼. 빛이 오로지 이렇게 딱 받아야 될 부분에서는 울퉁불퉁 해주면 안 된다. 자, 깔끔하게 정리 안 해도 돼. 통일감 있게 뭐 질감을 써가면서 전달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더 어려워.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는 걸 알려줄게. 연결. 그리고 금방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알려줬고, 그리고 흙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손을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요 손을 그냥 제일 간단한 거, 나 고2 때 이걸 먼저 배웠거든.
이게 굴리면서 정리하는 거야. 옛날에 내 알려줬던 홍대 한 누나가 연구작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거 보고 나도 따라 배웠거든.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굴리면서 정리하는 방법. 이게 흙의 성질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굴리면 흙이 안착이 잘 된다라는 거. 그것과 내가 금방 알려준 손끝으로 터치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거. 빛과 덩어리들을 만들었던 거를 서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야. 그리고 이게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빛과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서서히 되지. 예?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들을 좀 더 밀도 있게 서서히 가면서 세부적으로 더 쪼개주면 되거든. 그거까지는 뭐 그건 밀도 수업을 할 때 알려주면 될 것 같고, 이건 기본적인 정리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니까 해주고. 자,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몇 가지 더 알려줄게.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표면이 잘 만져져 있지 않잖아, 그지? 그냥 덩어리 붙여져 있고 하면은, 내 같은 경우는 또 연구를 하나 해놓은 거는 어떤 식이니까 한번 일단 과정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 이 정도 광대뼈 붙을 거고, 안아 붙을 거고, 뭐 여기 덩어리가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되고, 뭐 스케치도 이렇게 될 거고, 빛 과정 이렇게 되고, 구른 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뭐 이런 중간 과정에 흙에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붙여져 있겠지, 좀 더럽게, 그지? 그럴 때 바로 양감과 뭐 묘사와 뭐 이거 한 번에 올리는 걸 내가 시간 줄이려고 연구를 했던 게, 이 학생 때 이렇게 손바닥 끝에 이렇게 손을 널찍하게 흙을 꾹꾹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피부 가죽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요 위에, 자, 이렇게 딱 다져놓고 시작을 하면은 이 손바닥에 붙은, 손가락에 붙은 반대면의 흙은 깔끔하게 지금 돼 있거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흙을 꾹꾹 눌러서 피부 가죽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연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죽을 딱 덮어야 된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근육을 시작해줘. 이렇게 가죽을 시작해줘. 그러면서 좀 전에 알려준 것처럼 피부 연결을 딱 들어가. 시작 부분에 연결을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손을 좀 전에 알려준 거 응용이디 굴리면서 쫙 펴줘야 돼. 이렇게 봐봐. 힘을 써가면 이 힘 조절 잘해야 된다. 자, 이 흙이 요 부분은 많이 채워야 되고, 지금 요 광대뼈 부분 흙이 많이 붙어서 덜 채워도 되고, 상대적으로 흙이 들어가야 될 양, 투입돼야 될 양들이 다르지. 근데 한정된 이 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힘 조절을 해야 돼. 요 광대뼈 부분은 이미, 요 안쪽 부분은 이미 흙이 많기 때문에 요 위에 새로 붙일 때 흙을 요 위에 표면을 지나갈 때는 힘을 좀 많이 줘서 여기 앞에는 흙이 되도록 안 붙게끔 좀 밀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흙을 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보내야 돼. 하면서 가죽을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서 굴려서 매핑을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펴서. 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또 쭉쭉쭉 펴서 쭉 연결해주고 쭉쭉쭉 굴려서 표면 연결해. 이렇게. 이거를 사실상 좀 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표면 덮는 것만 알려주는데, 좀 자기가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이걸 하면서 동시에 밀도를 그냥 바로바로 만들거든. 이런 부분도, 자, 광대뼈 덩어리가, 요 밑에 부분 할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쭉 펴면서 보내면서 가죽을 덮으면서 그냥 바로 완성도를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들어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나는 좀 항상 변칙적으로 들어가거든. 매번 실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잘 풀리고 뭐 양 위주로 풀렸던 날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양을 꼼꼼하게 또 채우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쩌다가 운이 잘 풀릴 때 그렇게 양을 채우면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잘 안 쓰고 보통 이 방식이거나 이 방식 쓰는데 자, 이래 해주고 이래 해주고 나서는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중 연결. 보통 이 과정 들어갈 때는 중간 과정에서 내가 좀 실수를 하고 형태를 좀 많이 고쳐서 한 번에 진도를 두세 가지를 다 표현해야 될 때 보통 이 과정을 쓰거든. 좀 진도가 늦게 따라올 때. 근데 완성도는 빨리 올려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고 동시에 뭔가를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될 때 보통 난 이 과정을 쓴다. 왜냐면 그 전 과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흙이 덩어리 붙어 있는 과정에서 한 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표면의 양의 정리와 표면을 표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올리거든. 보통 그리고 이걸 올리는 시간대도 절대 정면에 있을 때 난 볼때기 양은 안 만져. 반측면에 있을 때 볼때기 양을 만지거든. 정면에 있을 때는 무조건 난 눈, 코, 입이나 얼굴형이나 이미지 위주로만 건드리고 정면에 있을 때 굳이 볼때기, 앞머리, 뭐 목 이런데 시간 투자 잘 안 하는 편이야. 정면에 있을 때는 거의 눈, 코, 입이나 이미지 위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반측면이나 이런데 자리 걸렸을 때 앞머리나 이런 주변 요소들을 반측면 걸렸을 때 거의 다 손을 대주고 끝내주고 하거든. 그런 시간 관리도 중요하디. 정면 있을 때 다른 걸 해버리면 정작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점수화 시킬 때 제일 영향이 큰 거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잡아야 되는 시간대를 놓친단 말이야. 디테일한 걸 빨리 잡아야 될 최단 시간으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자기 정면이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면 걸렸을 때 웬만하면은 볼때기 안 만지는 편이야. 진짜 심한 뭐 외곽이 부서졌거나 뭐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눈, 코, 입 위주로만 한다. 헤라로 이렇게 쓰면서도 정리하는 방법도 있디. 그냥 손이든 헤라든 똑같다. 도구다. 손도 헤라라 치고 이것도 손이라 치면은 결국은 헤라를 쓰는 도구를 쓰는 방향은 같은 원리야. 빛과 그림자의 덩어리감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뭐 오늘 정리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 근육 표현이나 밀도 같은 거는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 그러면서 연결하는 거야 그냥. 그지? 이러면은 간단하게 완성도가 바로 올라오지. 몇 번 터치 안 했는데 그지? 이렇게 해주고 볼때기 정리하는 것보다는 눈, 코, 입에 대한 밀도를 더 올려주는 게 시간대에서 점수화 시키기가 더 쉬운 방법이야. 이러면 이제 정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 끝낼게. 이쪽 많이 참고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눈을 저번에 설명했을 때 양에 대한 설명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조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줄게. 자,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말한 흰자가 되어 있는 눈 밑에 거풀 바깥 부분 뭐 이런 게 어디 위치냐 이거 알려준 건데 일단 직접적으로 요 위치 말한 거대. 요 위치 눈 흰자가 되어 있는 밑에 눈꺼풀의 바깥쪽 부분 이 부분 말한 거야. 이 부분을 자 이쪽에서 설명해 줄게.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고 하면 눈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해. 눈 위에 거풀 끝이랑 눈 밑에 거풀 끝이랑 그냥 이 외곽, 이 눈의 외곽 테두리가 눈 끝이라 생각하고 흰자의 영역을 따로 생각을
안 하면서 이렇게 흰자가 커지면서 요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근데 잘 보면 눈 구조는 위에 눈꺼풀은 좀 약간 이런 식, 위에 눈꺼풀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 반달처럼 눈꼬리 끝이 이렇게 처지거나 아니면 뭐 처지면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눈 위에 꺼풀이 되면은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좀 이미지화 시키기 쉽게 얘기하면 눈 밑에 꺼풀은 밑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끝나는 위치가 여기야. 눈 위에 꼬리의 끝에서 안 끝난다고. 눈 밑에 꺼풀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나게 돼.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이미지야. 멀리서 봤을 때, 자, 내 얼굴 봤을 때 사람의 이미지가 눈 흰자의 끝에서 눈의 이미지가 전달이 된단 말이야. 눈 위의 꼬리는 멀리 끝나고 눈 밑에 꺼풀은 여기서 끝나게 돼. 그러면서 이 눈 밑에 있는 면은 멀리서 봤을 때 이미지화 안 된다고. 그래서 끝나는 라인을 위에 눈꺼풀의 안쪽, 그러니까 요 흰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끝나는 부분, 흰자가 끝나는 부분, 안구의 끝의 경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줘야지 이미지 전달이 돼요. 이 부분의 위치를 수정하고 잡아줘야지 결국은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한 전달을. 이 돼 있는 요 부분. 돼 있는 요 부분.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뭐냐 이러면은 요 밑에 있는 면은 그때 이렇게 싹 잘라서 뭐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눈꼬리 끝까지 면은 가기는 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기는 가. 이 뭐냐면 이렇게 가긴 가거든. 이렇게. 근데 이미지화 할 때는 라인은 여기라는 말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고, 흰자의 끝부분, 흰자가 끝나고 나서 눈은 저 끝에서 끝나게 돼 있니. 이 밑에 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통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막 자라잖아, 그지? 자라지, 그죠? 자라지. 속눈썹 자란 이 부분은 뭐냐면, 위에 눈꺼풀을 이렇게 붙였을 때, 저번에 얘기했다. 카메라 막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 위에 눈꺼풀의 밑에 면, 이 위에 눈꺼풀의 요 밑에 면이 자, 이렇게 있으면 위에 눈꺼풀 좀 더 선은 반듯해야 되고, 이것까지는 뭐 이렇게 반듯하게 잡고, 위에 눈꺼풀의 밑에 면이 자, 얘가 눈꺼풀이 감았을 때 돼 있는 면이야. 이렇게 이 감겼다 치면 감았을 때 돼 있는 면이야. 이렇게 된다 치면 그게 떴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밑에 면이 여기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면을 잡은 거고, 이 부분의 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눈 위에 꺼풀 라인과 같은 라인에 아구가 이렇게 벌어져야겠지. 이래야 딱 끼워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꼭지점으로 해서 이래 움직일 거 아니야. 요거 밑에 눈꺼풀이 여기 있으면 위에 눈꺼풀이 여기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라인이 생기는 거야. 눈 위에 꼬리와 눈 밑에 꼬리 바깥 부분에, 그 안쪽 부분은 이렇게 눈 안구가 이렇게